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도주의 성격을 띤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섹터와 종목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박동기 파트너 만나볼 시간이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장 시장 상황 살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조금 더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조정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도 결국 약세로 마감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전약 후방 형태로 조정 사이클이지만은 미국 시장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지금 저점 매수 세력이 이제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지금 지속 중인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거나 또는 기술적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과격한 가격 조정 흐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지금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조정 이틀 이제 만에 바로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은 이제 기술적 조정에 대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조정 양상을 시장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에 이런 그 기술적 조정 흐름에 대한 시장의 지금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차트 흐름을 일단 먼저 한번 볼까요? 지금 다우지수 제가 이제 기술적 조정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다우지수 차트 흐름인데요.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그 기간 동안에 등락을 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 지금 기간 조정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추세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추세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단기적인 베어마켓 랠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금 부여할 수도 있는, 물론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만큼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속도와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끊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증시 흐름을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자, 국내 증시도 지금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 조정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2,500포인트에서 2,500과 2,550 정도 자리에서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500포인트 전후에서 한 3, 4일 정도 돌파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뭐 부분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지만은 그래서 한 이틀 밀렸다가 오늘 지금 바로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는 여전히 상승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글로벌 증시도 여전히 그 단기 상승 랠리가 지속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이유로서 어제 이런 뉴스가 하나 올라왔죠.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으로부터 직접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사인을 받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화를 하더라도 협상을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대화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협상을 위한 어떤 이제 좀 대화가 지금 사전 물밑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나왔던 CPI 발표 못지않는 그 증시에는 강력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은 막바지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이제 협상은 좀 시간 문제가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대형 호재를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시장은 기술적 조정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수급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오늘 지금 뭐 수급적인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지금 나쁘지가 않죠. 수급적인 측면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기관도 역시 지금 490억.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코스닥에서 780억 매도가 조금은 뭐 아쉽긴 하지만 오늘 또 금요일이고 그 글로벌 증시 지금 조정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이 이제 뭐 시황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 장기간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뭐 알게 모르게 또 비관적인 마인드, 또 약세 마인드 이런 게 젖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훌훌 털어버리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종목들을 선정하고 시장에 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장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 사이클 속에서 우리나라 수급 상황 현재는 좀 양호하고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섹터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뭐 이틀 연속 조정을 딛고 지금 3일째 지금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들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놓고 볼 때 뭐 다양한 섹터 내에서 이제 주도주 종목들이 뭐 대거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검색 현재 시스템에 올라오는 탑7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지금 베스트 종목이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그 섹터 내에서 주요 종목들이 지금 뭐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뭐 조금 전에 지금 현대 해상 같은 보험 섹터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 은행 쪽에서는 또 아래쪽에 이제 신한 지주 그리고 또 그 석유화학 쪽에서는 지금 S오일도 지금 눈에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또 2차 전지 쪽 매물이 지금 상당히 강하죠.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이 오른 종목 팔아서 낙폭 과대주 사자 아마 이런 심리가 조금 팽배한 시장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여전히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아이엠도 뭐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이슈로 해서 가는 종목이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핫하게 눈에 띄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투산 인프라코어하고 현대 건설기계에 지금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뭐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뭐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제 방산주들이 오늘 또 대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에 방산주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핫 이슈 종목으로 세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가장 말씀을 많이 드렸던 자, 일동제약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일본 시오노키 제약이 있죠. 일동제약과 공동으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을 이제 진행을 했던 시오노키 제약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흐름은 이렇게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지금 뭐 추가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기술적인 흐름 자체도 전체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 뭐 이제 거의 뭐 임박했죠. 뭐 흐름 자체가 기술적인 흐름 차트 우량주에 지금 잡히는 종목인데요. 크게 지금 나쁘지 않고 또 강한 이슈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권에 두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우리 베스트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 내에 이제 차익 매물이 지금 이제 좀 이제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지금 뭐 그치질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또 가장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은 50만 원 돌파 그리고 또 60만 원까지 단숨에 지금 돌파를 하고 난 이후 이렇게 되면은 60만 원이 이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투톱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런 주도주 종목들을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 흐름이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 종목들이 실제로 어디까지 갈지 어느 누구도 뭐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적으로 놓고 볼 때 이런 주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상승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주도주 종목들은 한번 매수를 했으면은 이런 추세 전환 상에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방산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스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죠. 지금 오늘 방산주들이 지금 올라오는 게 이제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이제 관련되는 이슈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대거 차익 매물이 나왔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산 파트 자체가 또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의 이제 수혜주로 또 이렇게 지금 거론들이 많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변동성이 다소 큰데요. 20일 뒤고 다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죠.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핫이슈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핫 이슈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약 또 반상주, 2차 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흐름이 좋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차트 우량주, 수급 보전주. 항상 검색 현재 시스템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오는 최상위권에 2,400분의 7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주도주가 보인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오늘도 차트 우량주 수급 보전주 종목들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는 베스트 종목에 올라와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현대투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경기 민감주 중에 지금 하나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는 거에 대한 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한번 뭐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기계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네옴시티 관련주 뭐 주요 종목 특정 종목들이 뭐 그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큰 상승을 했지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이들 종목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가장 중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건설기계나 현대투산 인프라코어 같은 이런 종목들 3분기 물론 실적도 잘 나왔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테마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도 알게 모르게 기관 투자자들이 뭐 소형 테마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협상이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이들 종목들의 상승 흐름도 부분적으로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IT주들도 흐름도 괜찮은데 오늘 수급 호전주에 지금 올라와 있는 투산 테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산 테스나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힘이 상당히 좋고 강하죠. 물론 PSK라든지 월익 IPS라든지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투산 테스나도 예전 테스나가 투산에 이제 피인수되면서 이름이 이제 투산 테스나로 됐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지금 그 IT주의 반등을 끌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산을 한 번 더 보죠. 자, 투산도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우리 시스템에서 이제 차서 올라오는 종목이라 그랬죠. 오늘 오전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오죠. 로보티즈라든지 유일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나오는데 그 투산 같은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 이슈로 자회사 로봇 이슈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라 그랬죠.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역시 지금 투산 자회사 들의 실적 호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기술적인 95,000원 선에서 기술적인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제 바로 94,000원, 95,000원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오면은 조금 시세 흐름이 조금 더 속도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일찌감치 베스트에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요. 이제 중국 시장을 석권을 하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이제 공장을 짓겠다. 미국 진출을 지금 선언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또 성장성 부분에 새로운 모습으로 아마 또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또 일찌감치 베스트 종목에 또 수급 호전주 쪽에 잡히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좀 잠잠하죠. 잠잠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소개를 시켜드렸던 셀리버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 우량주에 역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지금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 대표적인 바이오 섹터 내에서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저평가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15,000원대에서 지금 한 이틀 3일 동안 부분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을 지금 소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술적 흐름상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여전히 지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한 종목만 더 보면 이제 포바이포라는 종목인데요. 베스트 종목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이제 그 차트 우량주 쪽에 잡혀 있죠. 자, 이 종목도 보면은 신규 상장을 하고 난 이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검색 전제 시스템에서 지금 잡아내 주는데요. 의미 있는 반등, 거래량 싣고.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컨텐츠 쪽에 초고화질 화질을 초고화질로 바꿔주는 그런 아주 독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종목도 이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수급 호전주와 차트 우량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관심을 가져보아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금요일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제 다소 뭐 주춤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또 그 저변에는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저점 매수세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 또 한 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라는 회사는 ADC 플랫폼 기술을 이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과연 이제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워낙 큰 폭으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관심 사항은 어떤 종목들이 먼저 올라올 거냐인데 어떤 종목들이 먼저 올라오느냐는 결국은 지금 수급 쪽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선호 종목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을 이런 기술력을 확실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종목에 기관 외국인들도 결국 눈이 먼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 탈출 시그널이 일단 나왔죠. 121선 지금 뭐 어제 오늘 해서 지금 돌파를 하고 진행하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권 해소는 시황이 안정이 되면은 다른 종목들보다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제 오늘 지금 다소 부분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뭐 45,000원 선 1차적으로 목표 가격으로 보고 뭐 대응을 하면은 크게 무리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종료 후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황과 종목,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동기 파트너의 오후장 관심주로서는 레고캠 바이오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45,000원 가격 제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박동기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334를 입력하시면 노란톡에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박동기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리뷰할 종목이 있는데 어제 저녁 방송에서 또 알려주신 종목이었다고 합니다. 버킷스튜디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 해요. 네, 버킷스튜디오가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수익을 한번 안겨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자 FTX가 이번에 파산 신청을 했죠. 근데 올해 하반기에 자 FTX가 빗썸을 인수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차트 보면서 잠깐 좀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버킷스튜디오를 공략했었던 시점은 6월 말이었습니다. 자 6월 말경에 주가가 3,600원짜리가 우리가 1,000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의 조정이 나와가지고 바닥에서 빠질 때, 안 좋을 때 과대낙폭에 잡았던 종목인데요. 갑자기 FTX가 빗썸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설이 돌면서 갑자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더니 거의 시세가 70% 90% 정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과거 저가 1,700원 대비 3,600원 정도까지 거의 90% 가까운 상승이 노려봤었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그때 바닥에 잡았던 버킷스튜디오가 자, 이제 호재에 대한 이슈들, FTX에 인수되느냐 안 되느냐로 우리 70% 80% 이상의 시세가 나왔다가 자, 이번에 전저가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FTX가 빗썸을 인수했다면은 이번에 FTX가 파산하면서 빗썸에 투자해 놓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출금을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빗썸이 이제 인수가 불발됐고 매각이 불발됐고 그 이후에 자, 빗썸 관계사들이 이제 검찰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그런 FTX 그런
그런 매각설, 인수설에 대해서 시세 조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자, 어떻게 한 달 만에 100% 넘게 시세가 나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가 들어갔었고 그 압수수색가 들어간 날 그 이슈 때문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1일에는 주가가 1,000원까지 빠지는 사고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빗썸 계열회사라고도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작년에는 어떤 종목으로 혹시 시장에서 부각됐는지 아시나요, 연건님? 모르시죠? 네. 제가 정말 딱 1화 보고 바로 그 다음 화를 봤었던 넷플릭스 OTT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과거에 주가가 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압수수색가 들어가면서 좌절의 구간, 과대 낙폭까지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악재가 있어서 우리 검찰 수사를 압수수색을 거쳐가지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통해서 누군가가 물량을 바닥에서 담아냈고요. 그 담아낸 가격대를 깨지 않고 최근에 11월 달에 또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자, 압수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명확했다고 한다면 바로 죄 지은 사람들, 우리 관계인들 다 검찰에 구속되고 이제 무언가의 이제 그 결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 압수수사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 관련인들에 대한 뭐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압수수사는 진행된 것이 악재고 리스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닥에서 전저가를 깨지 않으면서 바닥에서 대량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다라는 거는 자, 더 이상 그 압수수사에 대한 공포가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가 아니라 그 공포감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버킷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상장 유지로만 결정이 된다면 다음번 턴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넷플릭스에 탑재되고 다시 한번 우리 경제적으로나 뭐 글로벌적으로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될 때 자, 바닥에서 과거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8,000원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바닥에서 다시 오징어 게임 시즌2 관련주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자, 기간에서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약 55만 주 정도를 자, 바닥에서 매집하는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자, 우리 정보를 우리 검찰에 뭐 내가 동생이 있거나 뭐 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비공개로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자, 우리 빗썸 압수수사에 대한 결과를 알고 계실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과대 낙폭의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기관은 최근 한 달 동안 55만 주를 바닥에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어쨌든 아직 그런 검찰 리스크, 수색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죄 지은 게 명확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구속되고 바로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는 검찰에서도 증거를 확실하게 잡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딜레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버킷 스튜디오를 11월 달, 12월 달, 1월 달까지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그 근거는 안 좋은 좌절의 구간이고 그리고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장중에 플러스 7에서 9% 정도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나서 오늘 시가 0%, 장중 고가 9%, 장중 시초가에 잡았다면은 9% 정도의 상승, 현재가 기준으로는 5% 정도의 상승을 좀 누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버킷 스튜디오 이제 물리신 분들이 아마도 굉장히 많으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6월 말에 공략해서 70%, 90%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자, 고점에 올라가니까 따라잡으신 분들은 지금 3,000원 대비 반토막 이상 손실 구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 내년 3월에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될 겁니다. 감사보고서상 의견 적정이다라고 감사 의견을 확인하면은 그 다음에 모멘텀, 제가 도입부에 이야기 드렸던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 때 우리 추가 대응 고려해서 좀 출구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똑같은 종목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질 때 매수했다가 잘못 물리면 크게 물리지만 안 좋을 때 바닥에서 잘 잡았다가 이 종목이 조금 좋아지면은 50%, 90%, 100%씩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니까 자, 지금 검찰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대량의 기관들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압수수색에 대한 결과가 누군가의 구속으로 기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증거가 조금 불충분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빗썸 우리 관계사인 우리 버킷 스튜디오는 앞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2 컨텐츠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모멘텀이 있으니까 자, 밑으로는 1,000원 구간의 지지 여부, 위로는 1,600원 이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전저가를 깬 과거에 강한 우리 매물대죠. 이 매물을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하느냐, 자, 이 부분을 기존 주주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버킷 스튜디오 내가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톡 입장하셔서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공개 방송에서도 참여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개별 종목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버킷 스튜디오에 대한 리뷰 살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00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방송 시간 이후에도 늘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역시나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볼 시간입니다. 3위부터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3위 룽투코리아입니다. 네, 룽투코리아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룽투코리아가 이제 중국 법인이거든요. 중국에다가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iOS 기준으로 1위를 달성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시초에 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룽투코리아 종목의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룽투코리아 시가총액 지금 900억 정도, 800억대 대비해서 자, 매출액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주가 모바일 게임 신작을 발표했고 작년에는 우리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 큰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다가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까지 낙폭을 가져가다가 이번에 자, 중국에서 신작이 흥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 다지면서 저점을 확인하고 21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내면서 슈팅자를 만들어내고 오늘은 자, 점 상한가로 오늘 오전장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상한가 간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격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권고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 종목을 통해서 오늘 수급이 가장 들어오고 있는데 자, 게임주가 코로나19 폭락장 때까지의 낙폭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증가되면서 꿈틀꿈틀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슈팅 자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우리 게임주들은 웬만하면은 신작들을 계속 준비하거든요. 게임 출시하고 인기몰이해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또 후속작을 또 준비해서 또 인기몰이해서 돈을 벌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게임 대형주들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연동한 P2E를 연동한 이런 쪽으로의 게임 신작에 대한 출시 모멘텀이 부각되면은 우리 룽투코리아 종목처럼 흥행 여부에 따라서 혹은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룽투코리아를 필두로 게임주들 오전장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다라고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룽투코리아가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지났고 거래대금 터질 때 매수 기회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자,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었던 어제와 오늘 이 변곡점이 3,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추후에 지켜보시다가 3,000원 구간까지 눌러준다면 바닥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크게 보면은 자, 룽투코리아가 2,700원 부근까지의 매수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한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 3번 정도 매수 기회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2,700원 우리 시청자분들이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1년 뒤, 2년 뒤 룽투코리아가 다시 2,700원까지 빠지면은 과거에 2018년도 10월 30일 폭락장에서 2,700원 대비 10,000원까지 4배가 1년 만에 상승이 나오고요. 코로나 폭락장 우리 3월달 주가 2,700원, 2,400원 대비 또다시 12,000원까지 5배 정도 시세가 또 1년 반 만에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저점이 2,700원이었어요. 자, 이번에도 이 상승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자, 이번 상승을 놓치신 분들도 후속주는
게임주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 이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올라가기 전에, 폭등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매수하는 기회를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좋아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진 낙폭주를 우리가 저점에 잘 잡아놔야 게임 관련주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룽트코리아 2,700원 부근 메모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주식 거래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간 거는 보내주고 매수 기회가 오는 종목군들, 룽트코리아가 2,700원 부근까지 빠진다 하면은 그때는 자신 있게 베팅해서 여러분들도 위로의 큰 상승을 노려보는 앞으로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까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좋아서 가물가물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앞으로 과대납폭인 종목들 계속해서 공유받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모바일 게임주 룽트코리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2,700원 하나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이외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들 알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2위 기가레인입니다. 네, 기가레인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 통신 장비 5G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굴곡이 큰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통신 3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5G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주도하겠다. 미국도 인프라 투자하겠다. 그 인프라 중에서도 5G망에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시세가 이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막상 뭐 굴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지난 코로나 터지고 큰 수혜가 있었느냐에 대한 물음에, 자, 백신, 뭐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런 쪽으로의 테마주로서의 시세는 나왔지만 실질적인 국가의 대규모 투자가 방역, 뭐 백신 개발 이런 쪽으로 국가 예산이 쏠리고, 그리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다 보니까 대규모 인프라망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통신 3사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국가에서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네옴시티라는 엄청난 대규모 프로젝트로 우리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했었는데, 자,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할 뭐 상하수도관, 5G망, 철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그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관련주로 해서 과거에 큰 시세가 나왔다가 또 몰락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3,000원까지, 자, 600원에서 5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다가 또다시 실질적인 수혜를 입지 못하게 되면서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요. 자, 이제 뭐 적자가 지속이 됐고, 올해도 지금 1분기, 2분기 적자 지속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의 낙폭을 가져갔고, 최근 우리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다시 5G 관련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오늘도 직전의 고가를 장중에 뚫어내는데, 그냥 뚫어내는 게 아니라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매수세가 5G 관련주, 네옴시티에다가 5G만 구축에 대한 수혜주로서, 테마주로서의 이제 수급이 좀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가레인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주요한 지지선 1,800원 지지선 잡고 지지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기가레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가레인처럼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질 때 초입에서 공략을 하시거나 그 가격대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질 때, 즉 눌림 구간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자, 이번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의 시가가 1,3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가레인은 나중에 우리 테마가 한번 돌았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 1,300원 깨지 않고 반등할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단타 타점이 아닐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가레인이 네옴시티 우리 인프라 건설주들은 한번 몇백 프로 시세가 나오고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5G 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동안 네옴시티 관련주로 시세가 없다가 이번 방한 이슈에 새로운 네옴시티 신선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 시세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그 다음은 무엇일까? 오늘, 어제 철도, 5G 이런 쪽으로의 우리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는 빠지고 있어요. 그럼 건설주가 눌림목에서 또다시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되지 않을까? 혹은 뭐 상하수도관 관련주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혹은 탄소 중립,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슈팅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추적하셔가지고 지금 시점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 혹은 수급이 들어온 캔들의 시가까지 눌러주는 종목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레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옴시티와 5G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네요. 그럼 1위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 대ITI입니다. 대ITI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이제 철도 제어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업체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2018년도 남북 철도 관련주로 한번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철도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2,400원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12,800원까지 시세가 우리 2018년도 3, 4, 5월 달에 나옵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악수한 시점에 남북 철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12,8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과거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던 이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폭락장 저점이 2,400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을 때 고가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린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검증을 2020년도 코로나 폭락장에서 한번 검증을 해준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2,400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3배 정도, 7,5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자,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당겨서 보도록 하면은 기가 막히게도 우리 남북철도 관련주로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었던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으니까 주가가 3배가 튀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2,400원을 깨지 않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다시 우리 네옴시티에 대한 철도 수혜, 또다시 인도네시아의 정부에 따른 그런 철도 수혜주로 이제 콜라보가 되면서 또다시 시장의 주도주로서 이 그동안 이제 장기 입형 라인을 깨면서 이 장기 입형 라인이 낮아지고 이격을 벌려나가다가 오늘 이 장기 입형 라인을 뚫어내는 슈팅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동안 1년 동안 대IT 종목의 주가 평균을 오늘 강한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다는 거는 오전장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자신 있다라는 나의 기준이 있고 비싸게 사서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달리는 말에 탑승해서 내려야 될 때를 잘 알고 우리 단타 대응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의 이제 1년선 구간 3,800, 3,900을 지지선 잡고 슈팅 구간에서의 단기 시세를 노려보시면 되는데 저는 손절가 이탈할 때 좀 대응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올라간 종목 굳이 따라잡는 것보다는 상한가 기록한 캔들의 시가 3,200원, 3,300까지 빠졌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철도 관련주 대ITI가 눌러줄 때 안 좋을 때 진입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테마가 돌고 돕니다. 과거에는 남북철도 관련주 그리고 우리 코로나 폭락장에서는 우리 지수가 상승함에 따른 뭐 철도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지수가 무너진 바닥에서 2,400원을 지난 4, 5년 동안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 사가지고 크게 수익을 노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점에 있거나 우리 과대납폭에 있는 좌절하고 있는 종목들을 저가에 좀 진입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그러한 전략은 노랑톡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ITI였네요. 이 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시고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와 문자, 노렌톡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1367님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 가격은 72,590원, 비중이 꽤나 묵직합니다. 4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인적으로는 손익비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기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세가 나와서 우리 수익권 도달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에서 비중을 75% 이상 줄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40%니까 이제 대충 비중 5에서 10% 남기고는 저는 매도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매도 의견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의 한계점, 자, 87,000원이 고점이었고요.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의 고점이 78,000원이었어요. 자, 운이 좋게 78,000원까지 올라줘서 수익권 매도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대 상승이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이 종목이 86,000원에서 5만 원까지 과거에 35% 이상 낙폭을 가져갈 때까지의 하방을 바라보면은 이 종목이 밑으로 65,000원을 깼을 때,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 밑으로는 5만 원대까지 지금 가격 대비 20-30%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점의 한계점을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뚫어낼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과거에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고 기준을 세운 캔들의 시가를 깨니까 5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65,000원 구간의 밑으로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고, 이번에 다행히도 이 65,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 평단가 오면은 비중 5에서 10% 남기고 본전에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7만 원 중후반까지 저는 분할로 익절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다시 65,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는 소액으로 단타가 가능한데, 깨게 되면은 다시 낙폭을 5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켜보다가 5만 원에서 반등할 때 더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안 좋을 때 공략해서 좋아질 때 매도하자, 이렇게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또한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5058님께서 보내주신 사조 동화원입니다. 매수 가격은 1,140원, 비중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격 1,06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 사조 동화원이 이번에 사료 관련주로 한번 시세가 잠깐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건지 그때 정리를 못 하신 건지 문자 상담이라서 좀 확인은 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틀 전 1,145원 정도까지 단기 고가를 찍었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까지는 아주 높은 확률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가 이제 등락이 있어요. 이 회사가 과거에 1,700원짜리가 한 1,000원 정도까지, 여기가 지금 가격이 1,020원까지 낙폭을 가져갔다가 우리 다시 사료 관련주, 식품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2,700원까지 150%의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이 1,400원 구간인데, 이 1,400원 구간을 최근에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400원을 이탈하고 예상보다 더 큰 낙폭이 보인 상황이지만, 지금의 가격에서 만들어낸 우리가 단기 저가 1,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21선을 지금 돌파 시도하고 21선을 지금 돌파하고 21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주요한 지지선을 깨고 21선을 이탈하고 21선에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빠지고 하다가 이번에는 바닥에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21선을 지금 회복하고 21선 위에서 다시 한번 1,140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고요. 1,140원을 뚫어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의 상방을 1,200원에서 2,000원표가 1,400원까지 과거의 중요한 지지선이었지만, 이 지지선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2,400원이 아주 강력한 저항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 1,400원까지 수익권 분할 매도 대응하겠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저가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 950원 정도 손절 잡고 1,0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대응도 고려해서 평단가를 낮춰보시는 것도 네,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추가 대응 통해서 이제 평단가 몸무게를 좀 늘린 다음에 추후에 이 종목이 좋아지게 되면은 1차 1,140원, 1,200원, 2차 1,400원까지 수익으로 마무리 지어보시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참여 코드 0010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